한편 북송의 이름 높던 양가장의 손자 양지라는 인물이 있었으니 칠척육촌의 얼굴에는 푸른 점이 넓게 퍼져 있어 청운수라 불리는 어릴 적부터 무예의 소질이 있어 일전에 전사제사의 관을 지냈던 이였다. 화석강을 나르던 일을 맡았으나 풍랑을 만나 화물 모두를 잃고 도망하다가 사면령을 받아 보구에게 찾아갔으나 뇌물이 적다는 이유로 관리의 직책에 복직하지 못하였다. 고태희는 미리 양지의 개인 자료와 여태까지의 경력을 쭉 훑어보고 나서 만나봤자 자신에게는 별 좋은 점이 없음을 판단하고 즉각 화를 버럭내며 일전에 10명의 제사에게 화석을 보내 9은 다 임무를 달성했거늘 유독 너만이 화석을 잃고 경사에 보고도 안 한 데다가 관직을 버리고 도망친 몸이 이제 와서 복직을 하겠다니 말도 안 된다. 라며 그를 쫓아내게 했던 것이었다. 이 미천한 재주로나마 공명이나 얻으려던 것도 다 조상님을 위해서였지만 재수없게 하필이면 못된 놈의 고구놈을 만날게 뭐람. 복직은 고사하고 무기도 다 떨어진 빈털터리가 됐잖아. 양지는 생각할수록 화가 끓어올랐다. 그렇게 별선고 없이 주막에 들어 며칠을 묵다 보니 앞으로의 일이 막막하기만 했다. 이제 어쩐다. 남은 거라곤 갑오로 물려받은 보검뿐이니 이거라도 길에 내다 팔고 노자나 마련해서 다른 곳으로 갈 돈이 밖에 없겠군. 결국 이래저래 돈이 궁해진 양지는 자신의 보검을 지니고 큰 길로 나서 칼을 팔려고 좋기 2시간이 되도록 서 있었지만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었다. 자리를 바꿔 팔아보자. 양지는 때를 보니 정오쯤 된 것 같아 다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천교로 팔아보려고 작정을 하고 돌아다녔다. 그가 천교에 다 얼마를 서 있자니 느닷없이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며 다리 옆에 골목으로 숨어들었다. 빨리 숨자고. 호랑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며 모습을 감추는 것이었다. 거참 이상도 하지.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 무슨 놈의 호랑이가 나온다고. 양지가 이렇게 중얼거리며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자 여기저기를 살피는데 저 멀리서 거무스레하고 건장하게 생긴 사내가 술에 잔뜩 취해 비틀비틀 걸어오는 모습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띄는 것이 없었다. 자세히 보니 이 사내는 경사에서 유명하기로 소문난 불량배 몰모대충 우이라는 자로 온갖 몹쓸 짓을 다 하고 다녀 관부에서도 다루지 못한 녀석이 아닌가? 이 우이라는 자가 양지에게 다가와 보검을 가리키며 이봐. 그 칼 얼마야? 라고 물었다.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보검이라 3,000냥은 받아야 하오. 보아하니 형편없는 칼이고만. 그게 뭐 잘난 것이라고 그렇게 비싸. 모르는 소리 마시오. 이 칼은 3가지 장점이 있어. 첫째, 쇠를 자르되 칼날이 굽지 않고, 둘째, 나는 털도 자르며, 셋째, 사람을 죽여도 칼에 피가 묻지 않소. 이런 양지의 설명을 듣고 난 우이가 그렇다면 시범을 보이라고 하였다. 만약 동전을 자른다면 내 사겠다. 그러자 양지가 방금 자신이 말한 대로 동전과 머리칼을 자르니 모여든 구경꾼들에게서 갈채가 터져나왔다. 그런데 우이만이 뭐가 대단하다고. 자 그럼 이번에는 사람을 죽여도 피가 묻지 않는다고 하니 누구 한 놈 어서 죽여 증명을 해봐. 라며 양지를 떠밀었다. 아니, 대낮에 경성 땅에서 어찌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정 믿지 못하겠거든 개를 죽여보이겠소. 살인을 해도 피가 묻지 않는다면서 무슨 놈의 개냐? 어서 사람으로 시범을 보이란 말이야. 아니, 귀한 인명을 어찌 그럴 수 있어? 내 놈이 분명 사람을 죽인다고 했지. 언제 개를 죽인다고 했냐? 못 죽이겠다면 칼을 순순히 내게 넘겨. 그렇게는 못하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다 양지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우이를 밀어붙였다. 결국 둘은 심하게 치고 받고 피하고 하다가 양지의 보검이 손에 들려 우이의 이마를 지나자 그는 그만 풀썩 쓰러졌다. 이어 양지는 그 틈을 타 재빨리 검을 2번 휘둘러 이 흉악한 우이의 목숨을 영 끊어놓고 말았다. 그렇게 우이를 살해하게 된 양지는
마침내 개봉부에 자수를 하였다. 이 녀석을 죽이긴 했으나 여러분께 폐는 끼치고 싶지 않으니 저와 함께 관부로 자수하게 해주시고 증인을 좀 서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관부에 구윤이 사건 경위를 묻는데 양지와 함께 몰려온 사람들이 다 그를 도돈해 주는 데다 구윤도 우위의 못된 행위를 잊지 않은 바였기에 오히려 양지를 용맹한 사람이라 되뇌이며 본장 20대로 가벼운 판결을 내리고 북경 대명부로 유형을 보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리려는지 양지는 그의 뛰어난 능력을 알아본 북경 대명부 양중서에게 발탁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양중서는 자신의 장인인 최경에게 생일 선물로 상당한 양의 김주곡패를 올리기로 마음먹고 양지를 책임자로 선발하여 보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탁탑천왕 조계는 적발기 유당, 지가성 우용, 일청도인 공손승, 완씨 삼형제, 완소호, 완소칠과 함께 이를 가로채기 위한 계략을 짰다. 이런 줄도 모르고 양지는 최경에게 바칠 10만관의 금주곡패를 포위할 10여 명의 장졸들과 함께 북경을 출발하여 동경으로 향하던 도중 황리강에 도착하게 되었다. 여기서 조계 일행은 양지 일행을 몽환약이 들어있는 술을 이용하여 기절시키고 금주곡패를 탈취하니 약에서 깨어난 양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호위병 10명은 아직도 약 기운에 낮아빠져 있고 선물로 바칠 보물들은 감쪽같이 사라졌으니 그야말로 낭패였다.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양지는 결국 자살을 생각하다 마음을 다잡은 뒤 도망하였고 우연히 노지심을 만나 청주 일용산으로 들어가 산적 두목 등용을 죽이고 산적배를 인수하게 되었다. 한편 뒤늦게 깨어난 호위병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양지가 도둑들과 짜고 보물을 훔쳤다는 보고를 하고 이에 양중서는 크게 화를 내며 부관에게 당장 양지와 도둑 일당을 잡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도둑들을 잡는 명령을 받은 하도는 즉시 포졸들을 풀어 사방을 뒤져 도둑질에 참가했던 백승이라는 자를 붙잡고 두목이 조계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그래서 우선 백승을 동경으로 압송할 관리를 후보의 송강으로 하는데 이게 하도의 큰 실수였을 줄이야. 송강은 조계와 오랜 친구 사이로 그를 돕기 위해 몰래 조계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그는 기겁하여 관군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다는 양산박으로 달아났다. 조계를 쫓아 양산박까지 따라왔던 하도는 양산박 군에게 크게 패하고 양쪽 귀를 잃은 채 도망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재물로 인해 조계 일행은 양산박에 들어가는 것을 대화령을 받았으나 막상 양산박에 가입하겠다고 하니 수령인 왕륜이 반대하였다. 그러자 이전부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망설이던 왕륜의 째째한 근성을 참지 못하고 있던 임충이 자신도 모르게 거럭 소리를 지르며 조계 일행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자 왕륜은 마지못해 일단 허락을 하나 조계의 능력을 두려워하여 그를 제거하려 하다가 오히려 임충과 말다툼 끝에 단칼에 임충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조계는 임충의 강복한 부탁으로 양산박의 두령 자리를 손에 쥐었다.